한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국내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귀신 들린 집으로 유명했는데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봤다고 했다. 우리는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에 모험심과 호기심을 안고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폐가는 이미 오랜 세월 방치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담쟁이 덩굴이 집의 벽을 덮고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문짝은 심하게 삐걱거렸고 안에서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나오는 듯했다.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집안은 온통 먼지가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내려앉아 있었다. 우리 중 한 명이 계단을 발견하고는 위층으로 올라가자는 제안을 했다. 두꺼운 먼지층 탓에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상하게도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기분이 들고 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위층에 올라가니 여러 개의 폐쇄된 문이 있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아이의 방이 나타났다. 방 한가운데는 낡고 퇴색된 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형은 마치 누가 소중히 간직하던 것처럼 방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인형을 본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인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집 전체가 진동하듯이 흔들리면서 바람 소리가 커졌다. 바깥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단 아래에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둘러 계단을 내려오던 우리는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지며 굴러떨어졌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더니 집안에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어린아이의 형상이었다. 그 아이는 어디선가 나타나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무섭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 아이의 손짓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폐가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기로 했다. 우리 중 일부는 그 일이 꿈이라고 믿고 싶었고 다른 일부는 실제로 경험한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확신했다. 시간이 흘러 그날의 사건은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가끔씩 그날 밤에 아이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고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곤 했다. 그 폐가는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우리는 그곳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건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자정이 넘은 늦은 밤 교내에서 우연히 접한 폐교에 관한 괴담이었다. 이 학교는 오래전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 문제로 결국 문을 닫게 된 곳이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선 학교가 폐쇄되기 전 그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20년 전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실종되었고 그 후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고 피폐해진 가정은 그 학교를 떠나버렸다. 이후에도 학교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 밤만 되면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책상과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복도 끝에는 항상 길게 머리를 늘어뜨린 여학생이 서 있었다는 목격담이 돌았다. 시간이 흘러 폐교가 된 이후엔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몰래 그곳에 들어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친구들에겐 용기를 과시하려는 아이들의 도전이었다. 어느 늦은 밤 나와 내 친구들 역시 그 폐교에 가보기로 했다. 학교는 삭막했다. 제때 관리가 되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랐고 건물은 낡아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첫 번째 교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싸한 기운을 느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소리를 냈다. 친구 중 한 명은 괜한 농담 삼아 여기서 귀신이라도 보이면 대박이겠네? 라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긴장한 상태였고 누구도 진심으로 웃을 수 없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누구냐고 외쳤다. 깜짝 놀란 우리는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장난치지 마. 누군가 말했다. 그 순간 부서진 스피커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끊기고 왜곡된 소리였지만 분명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모두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급하게 달리다가 나는 실수로 발이 삐끗하며 넘어졌다. 친구들은 멀어지고 혼자 복도에 남게 되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어떤 여학생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다. 복도 끝에는 정말로 길게 머리를 늘어뜨린 여학생이 서 있었다. 흐린 달빛 아래 그녀의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엄청난 공포가 나를 마비시켰다. 어느새 그녀는 내게 가까워지고 있었고 희미하게 들리는 웃음소리가 내 정신을 혼란시켰다. 급박한 상황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칠 지도를 그렸다. 비명을 지르고 필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다가 복도 끝에서 간신히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 우린 서로 헐떡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로의 얼굴만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며 다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 우리는 그 학교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 사건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후로 한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고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 우리는 모두 그날의 일을 잊기로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하지만 가끔씩 내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 여학생의 형상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다. 늘 내 뒤에 서 있었다. 미소를 짓는 얼굴로. 이 이야기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가끔씩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폐교를 찾곤 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 어디엔가 그 여학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소문일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가에서 김철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서울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순히 도시의 번화한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었죠. 출발 전날 밤 철수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 철수는 이상한 기분에 깼습니다. 창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고 먼 곳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거나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고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기를 동반한 섬뜩한 기운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돌아섰지만 방 안은 서늘하고 어두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눕기 전에 방에 불을 켜면서 이상한 일들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에 들었고 다음 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철수는 산속을 지나가는 동안 기묘한 긴 그림자가 숲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과 비슷했지만 무언가 비현실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뒤로 철수는 계속해서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번화가의 거리 한복판에서도 누군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볼 때마다 거리에는 바쁜 사람들뿐 특별히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이윽고 철수는 자신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여행을 조금 더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철수는 서울에서 몇 시간째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혼자 잘 보이지 않는 골목으로 들어선 그는 아직도 뒤를 따라오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에 서늘한 기운을 동반한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이내 한 여인의 형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인은 창백하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서 있었고 철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인 철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여인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숙소로 돌아와 잠을 이루려 했지만 속에서 기이한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잠에 들었고 꿈속에서 또다시 그 여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해야 해요.
나를 알아줘야 해요. 깨어났을 때 철수는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든 그는 행운의 근원지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가능성이 있을 만한 다양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도서관을 뒤져 오래된 문헌들과 마을의 유래에 대해 조사하던 중 철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을에는 오래전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을 찾아 나타난다는 도시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 여인이 그의 마을에서 자신을 목격했던 그 그림자와 동일한 존재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철수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 늦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심호흡을 들이쉬고 그녀와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의 그림자는 다시 한번 그를 찾아왔고 철수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의문을 품게 되는 진실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상이한 긴장감이 오가는 중 여인은 마음속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잊히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철수는 그녀의 사연에 응답하며 그녀가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약속했고 그 이후로 철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가끔 그녀의 전설이 회자되지만 철수의 경험은 그에게 있어 진실이자 삶의 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을 주민들에게 신비로운 공포로 전해지며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여인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